처음에 1975년에 쿠웨이트 자하라 국제연설을 할 때 그 글을 제가 앞에 써서 알아보고 영국 심사위원들 조금 현혹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제가 4번째 암 수술을 했는데 3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의사들 공동 의견이 위암, 식도암, 두경부암 이분들이 다 모여서 얘기 또 내 것까지 하기를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 자체는 성공할 수 있으나 체력적으로 항암, 방사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게다가 임파선 쪽에 300m가 나쁜 데 있으니까 그냥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두경부암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눈치가 집에 가서 이제 좀 쉬면서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잘하면 한 2, 3년 안 걸리겠냐. 근데 뭐 몇 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한 가운데 죽음을 향한 그 긴 줄에 서 있다는 거는 그렇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 제가 하던 일, 아까 업이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남북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근본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싶다. 그거 1966년부터 여러 번 그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글도 쓰고. 그리고 주로 그 당시만 해도 금기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 마스터플랜 하겠다고 하는 그건 좀 미친 짓에 가까운. 이용우 총리가 초대 동현원 장관이 됐을 때 제가 그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일원이 아무 자료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던 데니까 솔직히 나라도 아니고 이 분단된 국가 정도가 아니라 1000년 넘게 또 혹은 4000년 동안 하나의 나라로 살아왔던 한 국가 민족이 분단된 거를 다 잊어먹고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그런 논의가 어려우니까 해외 교수로 있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거의 뭐 말고 막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중국이나 미국의 몇 개의 대학 중에는 북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20년 공부를 하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얼결에 암으로 기다리고 앉았으니 이거는 그렇게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수술하기라고 얘기했더니 이미 자제한 거니까 이대로는 좀 어려우니까 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해서 이렇게 4번째 수술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대비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도 먹고 해서 체력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수술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하고 방수선 날짜까지 잡아서 일부러 도면도 갖고 와서 혼자도 부족해서, 그래서 남북한 마스터플랜 여러 가지 제가 했던 시안들 중에 두만강 다국적 도시, 그건 제가 최근에 좀 열심히 하던 거니까 그걸 끌고 왔습니다. 되게 좀 연대장 되지 않았나 싶은데 A제로로. 근데 이제 그런 책상이 없으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한 대여섯 따로 놓고 같이 꺼야 되니까 한참 끓이고 있다가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뭐 상당히 기다려보고 보니까, 근데 또 항암 치료가 6시간씩 주사 맞아야 되니까 입원한 채로 다 그리고 있는데 두만강하고에 대한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 도시계획 혹은 도시설계가 무슨 쌓아서
일반 공학이나 일반 과학 같이 쌓아서 뭘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창조적 발상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고 국토를 다루냐에 따라서 이건 전혀 다른 굉장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제가 연수에 박사님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좀 이렇게 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이게 좁은 판에 것도 아니고 대박 그런 정도 수준의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은 천지개벽이다.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지 무슨 판 하나 아직 하는 그런 여러 판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쓰기는 그냥. 근데 제 나름대로 희한한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서 한 이틀 동안은 그래서 삼성병원에 연필이 녹사가지고 책으로 보내가지고 생각비도 갖고 오고 해서 드디어 거의 다 그렸을 때 되게 제가 이제 도면을 그리면 여럿이 그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직접 그려둔 도면은 마지막에 손을 쥘 때 사인을 합니다. 글도 쓰고 그때 감상도 쓰고 그래서 뭐라고 도망간 다우트에서 쓰면서 끝말에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행복한 안병동에서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 사인을 한 분한테 썼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 저는 병원장이 그걸 보더니 아이고 안병동이 행복할 수도 있군요. 그래서 지금 장부병원에 가면 행복한 게 맞아요. 도대체 제가 그걸 그린 이후에 그날 했던 그 안은 이제 저희들이 통일에 대해서 당위론에 대해서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이제 조금 넘어갈 때가 아닌가.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것도 뭐 저거 하고 뭐 해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무슨 어떠한 창조적 발상에 의해서 그러한 집단에 의해서 순식간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남북이 공동으로 세계 자본을 끌어들여서 물론 주시겠어요? 말을 했습니다. 환자 연단에서 내가 이게 말한 부분하고 나면 이게 붙여가지고 유경구식과 이렇게 4번을 수술했으니까 우리 문화 내용이 길고 하고 제가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해서 그 페트로부르크에도 여러 차례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쉽게 보여드려야지 한번 얘기하자면 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해야 될 정도 내용이니까 제가 김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런 거라도 보니까 뭔가 우리를 한번 흔들어 놓을 만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보여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사는 하나는 한국 통일에서 제일 우선돼야 될 사건 한때가 러일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조 때 고려 때 한국이 조선이 고려가 통일론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론을 얘기하게 되고 이 분단이 된 이 모든 연원이 러일전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일전쟁이 때 시작됐던 세계의 힘이 6.25 전쟁을 통해서 휴전선으로 잠정적 그 타협을 볼 때까지 그 100년을 분단화 작업이 지속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남북 간의 통일이라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동북아시아가 100년 전하고는 아주 달라진 것이 하나가,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강력한 축이기도 하고, 동북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지경학적 힘이 워낙에 세계의 기축을 구성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지리의 어떤 틀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두 번째가 이제 세계와 동북아시아 인프라. 네 번째는 뭐 직접적으로 조만간 다 오시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한 70일을 결석했습니다. 선생님들 대학에 혼이 났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아니 교과서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교과서 한 권 읽는데 뭐 한 3시간이 되는데 그래도 1년씩이나 공부하냐고 그렇게 건방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공부만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창조적 발상과 그에 따르는 창조적 소수가 끝없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려야 하고 움직일 때, 그때에 대해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뻔한 상식론들,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얘기하고, 잠깐만, 우리가 상식론의 벽을 허물버리고 그런 상상의 지평에, 창조 지평에 섰을 때 우선 조만간 감독들이 얘기하면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남북의 문제, 북한의 문제 뭐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러일 전쟁 당시에 이게 한 20개 정도 된 지도를 제가 합해놓은 거니까, 그 당시에 전쟁터, 그 당시에 죽은 병사들,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루트를 합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평화협정,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다 라고 하는 일본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평화협정을 한 거죠. 이렇게 종전을 한 건데, 종전 당시에 러시아에 온 군대가, 러시아의 군대가, 아시아로 와 있는 유럽의 러시아 군대가 113만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부대는 90만 정도, 그것도 거의 다 교체 대상이었던, 그리고 무기도 뭐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그 평화협정이 됐습니다. 평화협정 끝에 결국 러시아가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의 세계여강으로 오르는 계기가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한 민족이나 국가의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협상입니다. 우리도 통일해서 무슨 전쟁할 것도 아니고, 조금 따져서 이북이 핵을 가진 이상 전쟁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갔을 때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 전투를 일본이 이긴 것으로 해가면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그때 러일 전쟁 당시에 러시아군 총사령관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참모들하고 군장 사람들을 모아서 회고록에 전쟁 기록을 씁니다. 그 전에 이 양반이 어전회의, 황제가 있는 어전회의에서 과연 그 당시 같은 100만 대군이 출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바티칸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국력을 건, 국가의 명운을 건 대전쟁에 나서야 되는데 과연 왜 이 전쟁을 하는지, 그런 뜻이 있는가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보아서 알지만 근데 그 당시에 양반의 결론이 러시아가 조선 반도를 갖지 못하면 세계하고는 떨어진 거다.
세계를 끌고 나가는 국가가 될 수는 없다. 어떻게든지 조선반도를 러시아가 부분이나마 차지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영역을 확보해서 유럽 세력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쭉 작전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게 1904년입니다. 이게 뭐 미국하고 한국 전쟁 때 딩러스크가 소령일 때 스 건너는 황당한 야단들이 많은데, 실제로 소련군 전략사령부에 의해서 38선 내지는 유사한 한반도의 분단 전쟁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계획된 것은 물론 38선이기보다는 동서로 가르는 쪽, 러시아 쪽에서는 해안에 따라서 내려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봐서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들 수가 없었는데, 2차 대전 때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 전병력이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난데없이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거의 행군 속도로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북을 점령했다. 이거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100년 동안의 국가 전략에 의해서 해서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봐서 내려오고, 한 번도 전쟁을 한 적도 없고 일본하고. 근데 그런 대세계 전략 속에서 한반도가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드디어 다시 세계의 것이 됐을 때 38선을 중심으로 국가가 되고, 이 전쟁이 나는 즉시 지금 보시면 삽시간에 경상북도 남쪽 대구까지를 제외한 전 국토가 점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군이 참전하자마자 여러 가지 참전하자마자 한반도의 85%를 미군단 점령을 합니다. 일부 부대는 압록강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네 번째로 오면 중국이 당시로서는 일본과의 전쟁 때문에 완전히 군대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판이었는데 그 군대를 파견합니다. 어떻게 그야말로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것이 지금 중부지방까지 거의 점령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세계가 개입해서 한 것이 현재 시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고착되어 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저는 한반도 통일을 말하기 전에 한반도 통일 이전의 상태에서 왜 이렇게 분단의 상태로 갔는지, 그거가 초강대국들의 세계 전략에 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거는 올해 현재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모아서 세계하고 중국의 항공, 해운, 철도와 그런 주요 인프라들의 기차입니다. 인프라는 라인이니까 뭐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이제 항만도 되고 공항도 되고 여러 가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20년 전하고 다른 것은 철도의 구성입니다. 서서히 철도가 세계 인프라의 흐름에 상당 부분을 해서, 이전까지는 철도하고 항만과 항공이 연결됐던 것이 이제는 항만, 해운, 철도, 오히려 도로보다는 그런 것들의 큰 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의 30대 국제도시는 결국은 세계의 주요 공항과 항만 간의 네트워킹 속에서
자기의 파시비티를 갖게 된다. 이거는 세계와 동아의 에너지와 곡물과 핵발전과 핵무기들이 지금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한 10매 정도 된 거를 제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이게 많이 필요하지만 이 분석을 해보면 천연가스의 등장은 석유의 등장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국제간 질서를 하고 있고, 그거는 똑같이 왜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천연가스나 석유의 매장량은 결국은 원자력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천연가스, 한동안 제가 경향신문에서 주최해서 MBC에서 그런 에너지 녹색 발전 한 거 있었습니다. 근데 프리드만하고 저하고 기존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연설비를 그 친구는 1억을 주고 저는 1000만 원을 주려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인쇄도에 있으면서는 안 나왔는데, 그런 피자들이 저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거의 4개국 정도인데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녹색혁명, 대체에너지 한참 떠들고 할 때는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큰 대부분 우리가 안채로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대국을 잊은 채로 그런 논의에 자꾸 휩쓸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대체에너지라는 것은 연금술하고 같은 겁니다. 연금술이라는 거 말하자면 금의 일부를 집어넣은 채로 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뉴턴도 연금술사들이 자기 추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대체하는, 석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그 석유 자원하고 비슷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마치 연금술과 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들 수는 있지. 뭐 연금술 중에 제일 확실한 건 100%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석유만큼 혹은 천연가스만큼 그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80년대 썼던 논문을 보면 150불 이전까지는 아무 뜻이 없다. 학술 연구로서는 뜻이 있으나 뭐 그런 걸 보인 게 이제 요거 핵무기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데미안 허스트라고 아주 20세기 다빈치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화가인데, 양반한테 제가 뭘 하나 같이 하자 그랬는데, 양반이 만들었던 것 중에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인류의 최후의 만찬이 지금 핵무기 보이고 있는 나라. 근데 그 데미안 허스트가 이걸 야유를 할 때는 제일 오래된 세인 토마스가 이북입니다. 이북은 하나 내지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7,000개, 8,000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 핵을 없애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나름의, 그러니까 핵이 존재하면, 계속 있으면 전쟁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군사력의 척도가 지사용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으나, 그런 데를 우리가, 아니, 남북문 통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 전체를 말고 유라시아가 철도가 있기 전까지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로 저 유라시아를 달려있는 건 제가 베네치아에서 한번 해봤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건 좀 모험가들이 하는 거지 일상적인 교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하고 중국 횡단 철도들이 더 연결되기 시작하면서는 철도는 저장과 물류의 수송과 이런 도시하고의 모든 연결이 다 가능한 겁니다. 말하자면 최강의 물류인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얽혀 있는지 현재 그런 거로 봤을 때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레닌강이 지금 중국 철도의 시발점입니다. 거기 연결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부분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것으로부터의 세계 질서 혹은 세계 이런 혹은 뭐 동북아의 그런 거를 같이 봐야 되니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동북아 쪽에 현재는 이게 철도라입니다. 대부분 보수를 중이거나 2배, 3배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낮은 정보이 오른쪽에 있는데, 현재 보면 그 만주철도, 시베리아철도, 중국 횡단철도 이런 데 쭉 연결되어 있고, 거기 이제 공항은 아주 쉽게 연결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현재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요지가 될 때가 어디 됩니다. 그거를 저는 두만강 하구라고 봤습니다. 두만강 하구가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그 동북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에 도시를 투자하는 것은 펀드들이 투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펀드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가 제일 도시를 투자하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했을 때 뭐 쭉 설명을 하는데 다들 말하자면 세계 자본이 스스로 투자해서 어떠한 도시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두만강하구입니다. 이 두만강하구의 문제는 지금 무슨 북한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이렇게 미쳐가 있습니다. 또 세계가 군준 아래에서 이게 웅크러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청나라때 여기 정권대사로 같은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두만강이 그냥 바다에 다 앉았습니다. 언저리에서. 그래서 그걸 병으로 정한 거예요. 저기로부터 또 한참한 전도가 가야 되는데, 왜냐면 두만강은 자연천입니다. 압록강이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을 만들고 있을 때 두만강 일대 조그만 발전소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로 그 강의 특성상 배럴같이 가고 상당히 높이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는 또 두만강은 다 없다. 그러니까 두만강은 일종의 어반 인프라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개발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나선 특별도시는 북한이나 특히 중국의 동북 상부의 물류가 세계로 나가려면 여러분 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해졌는데,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갈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주설을 통해서 이 낮은 성전을 보게 되는데, 낮은 성전의 경우는 수심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배우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절벽이 바로 해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쭉 한 끝에 그래서 여기 구름으로 스키즈로에 출전을 얘기해보고 정리한 끝에 지금 그 부분을 하는데, 이게 그것도 동그랗게 움직이는 그 부분이 러시아하고 중국과 북한만 하는 저희가 각각 100만 평씩 300만 평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그 도시에서부터 이게 두만강이 이어지는 저 라인은 거의 물류로 쓸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다행히 베네치아 같은 라구나 4개가 있습니다. 호수가 거대한 호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돌고서 운하를 파면 골프만에 도착합니다. 골프만일 때는 신서부 때도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그걸 하면서 곧바로 공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 또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바로 닿을 수 있는 곳, 그 일대로부터 항만까지 바로 그 불포만은 100m만 넘으면 수심이 50m입니다. 수심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최대의 항만으로 만들고 그 항만이 삼북 공동도시까지 기차로 외일로 운하로 연결되고 외일과 운하를 이용해서 그게 공항이 되면 아주 강력한 도심으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선봉의 경우는 여기 고속되는 저것이 될 때까지 중간 역할을 하면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위성사진 위에다가 이거 오버랩해서 만듭니다. 이게 불로 보트라고 하는 데고, 요 공산이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3개가 있는 4개. 소리 나무라는 바다도 아니고 하구도 아니고, 그게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그게 거의 베네치아가 됐습니다. 여기 제가 7년을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만한 도시를 여기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아주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태평양입니다. 그 태평양이 해역을 따라서 북기까지 이어지고 요 안에 원형 안에 삼국 공동구조를 만들면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중국 최대 공동생산지가 바로 중국성분입니다. 그것과 이 북쪽을 요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철도 운하로 바로 항만으로 이어지죠. 항만으로 이어진 그 일대가 다우스 산업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계획을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의 유일한 국제 관광지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산업, 에너지산업, 공물,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린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이 바로 러시아. 저기 이제 4년까지 모든 천연가스를 시장으로 광고 옮기니까 거기서 석유 도시를 만들고 이 북쪽 사람은 우리 전사하고 만들고 일대를 그리는 거죠. 원형 안이 300만입니다. 이걸 그리고 나서 거기 다우스 산업단지가 스케일을 하고 나서 하도 제가 스스로 저한테 감격해서 행복한 안병권이라 웃었던 놈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도 그리고 이게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清华대학에서는 제가 교수단에 발표를 해서 이 중대 협조가 가능하겠느냐, 러시아 측에는 또 어쩌더라고 얘기를 했으나 공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게 그렇게 되려면 제가 국가 건축정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여러 가지 일하기가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걸 수락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좀 계시면 감사패 전달 순서로 좀 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대한 감사패는 비전포럼의 권도혁 대표님께서 네,